KF-21 캐나다 70조 규모 계약. 캐나다 F-35 추락 후 KF-21 관심 미쓰비시 캐나다 입찰 포기. 머지않아 국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김치의 나라 방위산업이 첫 생산에 돌입하면 실전 태세를 갖추며 실제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7일 한국 국방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KF-21의 생산 개시를 발표했다. KF-21 296호기 조립식은 이 전투기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열렸다. 한국은 노후화된 미국산 제트기를 대체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1년 KF-2015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 현대화 전략의 초석이며 군사 자주권 강화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군대. 지난달 KIA는 방위사업청과 1.960년까지 KF-1, 41, 20대를 생산하는 21조 2027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첫 생산 모델을 2026년 말까지 한국 공군에 인도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KF-6 프로토타입 21대에 대해 다양한 비행 및 무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항공기가 운용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람에 한국어로 젊은 호크라는 뜻로도 알려진 KF-21은 4, 5세대 전투기로 첨단 에세 레이더와 항공전자공학을 탑재해 구형 모델과 21세대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계. KF-21의 무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무기는 날개 아래 6개, 동체 아래 4개 파일론으로 외부에 탑재될 예정이다. KF-21은 기존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군은 40년까지 KF-21 2028대를 추역하고 120년까지 총 2032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항공기는 F-4E 팬텀2를 대체하기 위해 서둘러 생산되고 있으며 F-5E F-타이거2는 노후화됐다. 최신 KF-21은 미국에서 35대를 주문한 F-60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슬램 이겔 및 F-16CD를 보완할 것입니다. 국산 다목적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이 큰 과제인 반면 KIA는 F-50 초음 속경 등을 포함한 고급 군용 항공기 생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한국 공군이 사용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한국 공군을 위한 블락 52 F-16C 다목적 전투기의 국내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 F-22와 F-35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특징 중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 스텔스, 기울어진 트윈 테일 사용, 동체 형태 및 가장자리 정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혹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 제품과 같은 포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KF-21은 현재 사용 중인 노후된 제트기에 대한 현대적인 국내 개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국방태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개발과 생산은 한국의 항공우주 역량 강화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전문가들 새해에도 북러 밀착 강화될 것 한반도와 인태 안보 위협.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맞설 미한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25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부하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인사편지와 관련해 메시지가 따뜻할 뿐 아니라 북러 협력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추가로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외교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북러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 쳐서 이김, 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기원했다면서 러시아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불화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이는 강력한 미한 동맹의 지속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한일 양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영내 모든 국가들은 마땅히 북러 간 협력을 우려해야 한다고 해리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푸어의 전화통화에서 2025년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매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북러 간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 외에도 러시아로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기술 등을 지원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는 물론 푸틴에게 매우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과 다른 지역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악의 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부하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메시지는 기존의 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서약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추가 병력을 파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건지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은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군사기술 지원으로 보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군사기술 지원이라도 미국과 동맹에는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부하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협력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양국 모두 서로를 지원하면서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과 강압을 사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김정은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 지원 중단 않는 한 미북 관계 개선 어려워.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기술을 제공할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도 러시아가 결국 북한에 어떤 기술과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2025년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초래할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개할지에 달려있다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이익에 반하는 러시아의 전쟁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한 미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초청해 3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3자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기 첫 해엔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서 그는 다른 국내외 우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등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김정은은 미국보다 러시아로부터 훨씬 적은 조건에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